네, 273페이지 계약 성립갑니다. 자, 이 계약 성립은 낙성 계약을 두고서 하는 얘기. 무슨 계약이요? 낙성 계약은 판다 약정. 첫 번째 약정을 청약이라 하면 두 번째 약정은 뭐가 될까요? 네, 계약의 성립. 언제 성립하는가 그런 얘기죠. 언제? 한 문제 꼭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법을 자꾸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마음 잡아서 공부할 때 마음 잡는 그 많지는 않겠지만 또 가끔 공부하고 싶은 날이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하면 꼭 앞에서부터 하잖아요. 네. 건의할게요. 계약법부터 하세요. 계약법. 그래서 총칙 잘 맞았어요. 총칙은 하다 보니까 뭐 몰라도 그게 정답이에요. 이제 계약법을 자꾸 연습하세요. 계약법. 왜? 한도 문제 때문에 붙고 떨어지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법을 중시하게 되면 계약법은 여러분들이 한 만큼 점수가 분명히 나와.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계약법 문제를 잘 못 풀어. 이유는 1번부터 80번까지 100분 줬을 때 학결은 40분 집중 전반전 떴죠. 후반전은 체력이 좀 떨어지지. 마지막 또 10분은 다 옮기니까 민법 한 40분 정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뒷부분을 잘 못 읽어. 시간이 없어서. 그 나중에 보면 맞출 수 있었는데.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한다? 계약법을 먼저 잘 하시면 점수를 많이 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약 성립 어렵지 않잖아요. 청락, 승낙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죠? 자, 이때 이제 대화자 격지자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하고 뭐? 대화자. 네, 서울 있고 지금 하와이입니다. 대화자의 격지자예요. 아직 몰라요. 편지로 주고받으면 편지 띄워가지고 한참 걸리지. 뭐 하면 이제? 요즘은 카톡으로 하죠. 옛날엔 전부 다 전화 한번 하면 돈이 얼마예요, 그게?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전부 다 뭐야? 돈 안 내잖아요.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하와이 만약에 편지로 하면 뭐가 되고? 격지자. 이제 전화로 하게 되면 대화자.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말을 주고받으면 대화자죠. 오늘부터 냉장고에다가 쪽지로 대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지자. 그러니까 대화자, 격지자는 거리가 멀다, 가깝다가 아니고 시간이 빨리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래서 대화 격지는 무슨 개념이 아니고 거리가 아니고 뭐다? 시간 개념.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억하고서 청약이 있고 뭐가 있으면 그냥 하나만 보는 거예요. 청약이 대화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격지자. 승낙도 대화자가 있고 뭐가 있다? 격지자가 있다. 우리 민법은 대원칙이 도달주의예요? 발신주의? 도달주의. 대화자 무조건 도달이죠. 청약, 격지자 안 넘어오네 이제, 그죠? 승낙, 대화자, 도달. 격지자, 발신. 그래서 대원칙이 뭐다? 도도, 발. 그래서 약. 청락, 승낙, 대화자, 격지자, 도달, 발. 도, 발. 됐죠? 그러면 하나만 본다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장난쳐요? 뻔하지 뭐. 청락, 승낙, 각각. 에? 격지자, 전부 다 발신주의다. 그러면 틀리겠지. 청약은 무슨 주의? 또 청락, 승낙, 각각, 격지자, 도달주의. 다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언제 계약이 성립하겠어요? 여기 때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가. 무슨 발? 승격발. 그리고 격지자,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 그죠? 자,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승낙 있을 때 성립하겠죠.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 의사표시가 뭐가 있을 때
합치가 있을 때 그걸 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다? 합치했다. 뭐가? 합치 의사 표시. 우리 보통 합의는 보통 이제 교통사고 나서 뭐 가서 합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의사 표시 합치가 바로 뭐다? 성립이야. 그래서 합의가 있으려면요 내용이 일치해야 되고, 그죠? 뭐가 일치되고요? 갑이 1억에 팔겠다라고 을한테 청약을 했을 때, 그죠? 이쪽에서 1억에 팔겠다라고 했을 때 내용이 일치하죠. 네? 그 다음에 을이 갑한테 해야 되죠. 상대방이 일치해야 되겠죠. 네? 갑 2가 있어요. 쌍둥이야. 근데 만약에 을이 갑 2한테 승낙한다고 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겠지. 그러니까 모두 일치하고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라. 그래서 멋있게 표현한 것이 내용은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 어려움 없고요. 이제 가로 2번이 무슨 합의? 불합의. 자, 불합의는 다른 말로 불성립이라고 하지요. 그럼 맨 밑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계약의 무효 취소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되지. 이거 생각나면 되지. 총칙의 테마. 불성립 반대는 성립. 이 불성립을 계약법에서는 불합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립은 합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립한 다음에 우리는 무효, 유효 1, 2, 3, 4 무효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네?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자, 2번, 3번의 영역에 있는 것이 10가지죠. 능, 예? 단독, 통정, 착오, 사기,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영역 표시해 볼까요? 네? 이쪽 오른쪽 는 착사는 여기. 취소 사유고 나머지 영역은 무효 사유죠. 출발이 2번과 출발 3번의 차이점은 시간이 지나도 2번은 그대로 2번. 출발이 3번은 따당땅 취소 못하면 4번 가서 차이가 있어요. 예? 12년 전 통정은 지금도 무효. 12년 전 사기 강박은 지금은 4번 됐을 거예요. 취소 안 했으니까.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어디에서는 불합의는 여기 아니야. 이번이 무효, 취소 문제가 성립하지 않죠. 어디서는 성립을 전제로한 무효, 취소 문제는 아니죠. 이걸 외운다고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사항입니다. 뭘 써요? 쓰는 이해했으면 된 거지. 불성립에서는 이거 안 나오죠? 착오, 취소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때 뭐, 이거 표할 때 뭐 기억나? X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 효력이 생겼는데, 아이고, 계약서에다가 그만 Y토지로 표시했지. Y토지 계약서는 있지만 Y토지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요. 등기 쳐봐야 무효 등기지. 근데 X토지는 뭐가 없지만, 계약서 없지만, X토지는 퍼펙트 사업. 모르고 했지. 그래도 절대 착오 취소 안 되지. Y토지는 불성립으로 착오 취소 안 되고, X토지는 퍼펙트 위험으로 착오 취소 안 되죠. 그래서 착오할 때는 오표시 무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착오 취소 안 나오죠. 오표시는 뭐고? 오표시는 불성립이고 X토지는 퍼펙트 무해잖아. 그런 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는 게 엄청 많어. 근데 내가 아는 게 시험에 잘 안 나와서 지금 화가 나서 그런 거지.
그것만 나오면 맞추겠는데 그 문제 잘 안 나오잖아. 그래도 그걸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어느 파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것도 막 이해가 돼. 민법은 그래요. 이쪽 파트를 열심히 이해했더니만 관련된 다른 것도 저절로 막 이해가 돼. 그러니까 사막에서 우물 팔 때, 물 팔 때 파다가 아니니까 싶으면 계속 여기저기 뚫어봐야 뭐요? 물이 안 나오잖아. 근데 계속 파다 보니까 딱 가가지고 물 뚫으면 어떻게 돼? 그냥 뿜어져 나오잖아. 그 나올 때까지 참고 여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표시 무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가 없다. 착오 취소란 말은 없다. 그 나오면 이제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274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불합의 유형이 있죠? 뭐 의식적 불합이든 무의식적 불합이든 뭐 숨은 불합이든 불성립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 없다. 특히 니은 가지고 가끔 장난쳐요. 무의식적 불합에 쓰는 착오 취소란 말은 절대 쓰면 안 되죠. 불성립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가 없어. 착오 취소란 말은 없어요.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이 있습니다. 읽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청약하고 거기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 불특정 다 관계없죠. 자판기 비치는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자판기 비치는 청약으로 봐야 되겠죠. 자판기 비치가 청약의 유인이면 내가 돈 집어넣는 게 청약이야. 그럼 청약 유인한 자가 또 뭐 해야 돼? 네? 승낙의 자유가 있죠. 어떤 자판기 보니까 이상한 자판기야. 돈 넣으니까 갑자기 뭐라고 그래? 얼굴을 화면에 대시오. 화면에 댔더니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인상 더럽네 놓고 뭐야 너한테는 안 팔아 돈이 막 튀어져 나와. 그게 청약의 유인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가끔 여러분들 내비 이게 갑자기 뭐 오른쪽으로 돌아라 왼쪽으로 돌아 나오잖아. 가끔 자기 안 가고 다른 길을 막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가끔 내비가 욕할까봐 겁나, 가끔은. 그럼 가끔 내비도 뭐 있어요, 여러분들? 충청도 사투리 듣고 막 그렇게 만들잖아. 만든 방법은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거기도 청약, 그러니까 자판기 비치는 보통 뭐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너는 청약의 유인이 아니고 청약이야. 그러면 자판기 갖다 놓은 사람은 이름은 모르지만 정해져 있죠.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도 관계없겠지. 불특정 다수 중 승낙할 때는 청약한 특정인에게 해야 되겠지. 연습하면 되잖아요. 청약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도 관계없지만 불특정 다수 중 승낙할 때는 그 청약한 그 특정인에게 해야지 계약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자판기 비치는 뭐가 아니고 청약 아니고 유인이 아니고 청약.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이 청약 유인을 잘 하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문광고 수익보장. 수익보장 신문광고 때리죠. 근데 포인트 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판례는 계약서에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신문 광고는 청약의 미끼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미끼, 여러분들 미끼 물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거기에 엄청난 피해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신문 광고, 수익 보장 광고 보고서 계약했다가 보장 안 해주니까 전부 다 사기다. 법원 가니까 사기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신문 광고를 청약으로 보게 되면 계약서에 있든 말든 그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주면 사기가 돼. 근데 청약에 미끼 던져놓고 계약서는 없으니까 이쪽에서 청약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계약서에 승낙했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장 안 해도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계속 따지는 거야.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돈을 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식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누가 수익 보장해 준다면 거기 가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하다가 갑자기 저축은행에서 이자가 더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이자가 막 달라지니까 시중이 이 기존 은행에서 갑자기 빼가지고 전부 다 저축으로 옮겼어. 갑자기 또 그 저축은행 뭐 해버려? 팡 터지잖아. 얼마까지만 보장해줘? 알아요? 그럼 그 이상 돈 집어넣은 건 전부 다 뭐예요? 몇 억씩 넣은 거 다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 뭐 수익이 난다는 이만해 전부 다 사람들이 뭐야? 그걸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아라고 옮겼는데 그게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수익 보장 신문 광고 보고 와서 뭐 하지 마세요. 계약하고 싶으면 그 담당자한테 계약할 때 신문 광고에 있는 그 내용을 특약상에다 집어넣어라. 집어넣어! 그럼 할 테니까. 그럼 그 사람 조용한 곳으로 부를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가서 해줄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 보장 받는 거예요. 남들은 죽어도 그 사람 살아 안 살아요?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청약과 청약의 유인 조심하시고요. 네, 청약의 효력 뭐 읽어보시고요. 자, 우측 갑니다. 275페이지의 승낙. 승낙 박스에 기억 체킹, 승낙은 특정 청약제 되어야 한다. 청약과 달리 불특정 다수년 승낙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있고요.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승낙 적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낙기간 정한 계약 청약에서 거기 C하고 D, CD 있죠. 거기에 특수 연착. 무슨 연착? 275페이지 승낙 적격에 CD 있죠. 특수 연착, 우편 사고. 7월 1일 편지 띄웠는데 7월 20일 날 편지가 들어갔어요. 우편 사고죠. 그러면 청약자는 늦게 도착됐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연착 통지 의무를 하지 않게 되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약은 뭐한다? 성립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격지자 계약은 발신, 대화자 계약은 무슨 주의? 도달. 자, 교차 청약입니다. 갑도 청약하고 을도 청약합니다. 청약이 하늘에서 크로스가 돼요. 갑의 청약 도달 날짜와 을의 청약 도달 날짜가 다르겠죠. 그래서 먼저 도달, 나중 도달, 나중 도달. 발송 아닙니다. 도달. 다음 의사실현입니다. 무슨 실현이요? 자, 의하고 현자 가운데 두 글자 사실이죠. 청약과 함께 물건을 보내왔는데 물건을 뜯어서 사용한 날짜가 7월 1일이고 7월 3일 날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계약은 뜯어서 사용한 날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의사 계약서는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뭐 사례 문제든 무슨 문제든 꼭 맞히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원시적 불능 들어갑니다. 무슨 불능이요? 원시적 불능. 자, 이 불능은 총칙에서 여기서 나왔던 얘기예요. 여기 가능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가능. 두 글자로 불능. 그죠? 한강에 떨어진 금반지 찾아주기로 한 약속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인이 물속에 잠수해서 찾아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능 불능은 물리적 판단이 아니고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면 이 불능이 계약 기준 전 불이 났거나 계약 기준 후에 불난 것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계약 체결 전, 자 7월 1일 날 계약했는데 2월 30일 날 만약에 건물이 화사가 났다.
보통 이런 계약은 보통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이제 계약을 만약에 했다면 갑이 뻔히 알면서 뭐 하면서 또는 악의는 아닌데 잘못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는 유책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유책. 그럼 이때 일단 이런 원시적 불능은 이 계약 자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원으로 그리셔가지고 이 계약은 1, 2, 3, 4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원시적 불능은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은 어디일까요? 네? 1, 2, 3, 4 선택하세요. 절대 3번 찍으면 안 되겠지. 아니 3번은 능착사만이니까 여기 영역이니까 몇 번? 2번 아니요. 무슨 불능은? 그러니까 몇 번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예?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확정 무효도 아니고 계약은 뭐다? 무효다 이야기예요. 무슨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이 계약은 뭐하다? 네? 무효죠? 계약은 성립했어요? 정신 차려. 계약은 뭐예요? 성립했으니까 2번 됐겠지. 그죠? 그러면 보통은 2번 되면 우리는 보통 부당이득으로 끝나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조문에서는 갑이 잘못이 있고 을은 만약에 뭐가 없다면 이 계약하는데 갑한테 뭐가 있고 잘못이 있고 을한테 뭐가 없다면 잘못이 없이 이렇게 했다면 이때는 을이 갑한테 뭔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갑도 잘못 있고 을도 잘못 있으면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져? 공격할 수 없겠지. 그럼 이쪽도 잘못이 없고 이쪽도 뭐가 없으면 뭐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이쪽은 뭐가 있고 잘못이 있고 이쪽은 뭐가 없어야지? 잘못이 없어야지 공격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에 사는데 이게 제주도에 있는 건물이야. 그럼 계약하기 전에 한번 비행기 타고서 뭐 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서 가서 숙박하면서 답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답사비용 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려니까 대출 받으려니까 여러 가지 융자 비용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없이 계약을 했다면 그것을 갖다 멋있게 표현한 것이 뭐다? 유책. 뭐라고요? 책임 있다는 얘기고 이쪽은 책임 없다. 뭐요? 무책. 그죠? 그때 이제 표현한 말이 갑의 유책을 갖다가 이 불타버린 내용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뭐다? 과실이 있는 경우. 뭐가 있다고요? 그럼 이쪽이 무책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뒤집으세요. 이쪽은 불난 걸 몰랐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또한 과실이 없다면 그죠? 이런 비용들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지. 이게 불이 안 나고 이전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도 있지. 그죠?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들을 신뢰이익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익? 신뢰이익. 자, 신뢰이익과 만약에 불이 안 나고 이전되었더라면,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그걸 이행이익이라고 그래요. 전매 차익. 무슨 차익이야? 보통은 어느 게 커요? 보통 이게 훨씬 크지, 이행이익이 이렇게. 그죠? 자, 이때는 신뢰이익일까요? 이행이익일까요? 아니, 화살표가 어디를 가르치고 있어? 무슨 이익?
실내 이익을 배상이 원칙이야. 근데 혹시 만약에 뭐가 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만약에 뭐가 뭐를 초과하면 실내 이익이 만약에 이행 이익을 만약에 초과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게 크다는 얘기 지금? 실내가 만약에 이행 이익을 초과하게 되면 어느 거? 이행 이익을 한도로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거에다가 이제 제목 적어놓은 것이 계약 체결상 과실. 자, 276페이지 원시적 불능 해놓고 계약 체결상 과실 있죠. 그럼 이제 글자에서 의미를 느끼세요. 계약 체결상 과실. 계약 체결할 때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유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계약은 성립했어요? 근데 이 계약은 뭐하다? 무효. 그러면 이 좁은 공간에다가 제가 이 제목에서 그냥 바로 연습하는 거예요. 글자에다가 자꾸 나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세요. 시험 문제 계약 체결상 과실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거, 틀리는 거 이런 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글자를 봅니다. 그러면 딱 글자 보면서 이 계약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 이 계약은 뭐구나. 이 계약은 출발이 2번이었다. 뭐가 아니고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취소 사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 계약은 뭐하다? 무효다. 그럼 이게 무슨 불능? 계약 체결절 불난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뭐가 아니고 1, 3, 4 아니고 무효다? 무효. 자, 두 번째 체결할 때 과실이 있다고 그랬죠? 과실이 있다는 얘기는 잘못이 유책이라는 얘기지. 그럼 반대 사람은 책임이 없어야 되겠네. 반대는 뭐가 없어야 돼요? 무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뭐일 것이다? 무과실 이해되지 않을까? 무과실? 그럼 무과실은 보통 뭐가 붙어 이렇게? 선의 앤드 또한 무과실이죠? 과실일 때는 앞에 뭐가 붙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까기. 여기 또 나오잖아요. 뭐라고? 악의 또는 뭐예요? 과실. 그러면 무책은 유책한테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달라는 게 뭐다? 원칙. 무슨 이익이? 보통은 이행 이익이 크고 신뢰가 적기 때문에 신뢰 이익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신뢰가 만약에 이행을 넘으면 무슨 이익? 이행 이익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글자에다가 붙여서 계속 연습하는 제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건에 보시면은 무슨 불능이 아니다. 후발적 불능 아니고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은 유책. 동그라미 3번은 무책입니다. 아시겠어요? 책임 있는 자는 책임 없는 자한테. 그래서 우측 가면 이제 무슨 이익? 실내 이익 배상 요구하는 거죠. 실내 이익이 만약에 뭐를 초과하면 이행 이익을 초과하게 되면 뭐를 한대로? 이행 이익 배상을 한도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원시적 불능 했으면 이제 무슨 불능도 해야 돼요? 후발적 불능도 하셔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럼 여기 그림 그려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는 날 뭐가 있었군요? 네, 건물이 존재했었다는 얘기네요. 근데 언제 불났어요?
6월 30일 날 계약 있고 7월 15일 날 건물이 화재가 났다 이야기네요. 그죠? 그러면 계약 당시 이 계약은 뭐예요, 그러면? 응?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 계약은? 그래야지. 계약은 뭐예요, 이 계약은? 그렇지. 뭐도 아니고. 건물이 있었으니까 이 계약서는 뭐도 아니고요.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확정 무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고 퍼펙트 뭐한 거예요? 유효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후발적 불능은 갑한테 잘못 있으면 유효, 을한테 잘못 없으면 무효. 맞아요? 후발적 불능이잖아 이게. 후발적 불능은 매도인한테 잘못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다. 매수인이 잘못했으면 이 계약은 무효다. 아니 이 사람 누가 잘못 있건 간에 뭐하다 뭐 전부 다. 그러니까 출발의 계약 자체는 뭐하다. 퍼펙트 뭐하다. 유효하다고. 맞았어요? 그럼 이제 이다음부터 이제 누가 불냈을까 이제 화재 원인 조사해야 되겠죠. 화재 원인 조사할 거 아니야. 불을 누가 냈을까 그러면. 옆집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그냥 다 불질러 버린 경우도 있어 없어? 진짜 어이없는 게 뭐냐면 아랫집 싸움하다가 불나가지고 이쪽 화나서 타는 경우 있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그러면 옆집 이 사람이 불낸 거지 이 사람이 불낸 건 아니잖아. 아니면 이게 이제 전원주택인데 산불 나가지고 그냥 뭐야 타버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불난 원인이 누구한테 잘못 없고 따져보는 거예요. 갑한테 뭐가 없고 을한테 잘못이 없는 경우도 있죠. 결국 병의 잘못이지. 그래 두 번째는 갑한테는 잘못이 없는데 혹시 매수인 잘못으로 건물이 화재가 날 수도 있죠. 세 번째는 갑한테 잘못이 있고 을한테 잘못이 없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뭐 제3자불, 낙내불 뭐 다 갑을 잘못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때 이 갑이 채무자냐 채권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갑은 재산권 돈이 불난 거 아니잖아요. 갑이 뭐야 그러니까 을은 근데 이제 채권 채무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기준은 뭐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뭐다? 재산권이라고. 그럼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쓰는 단어가 채무불이행이다가 나온다. 뭐이다? 채불이다 같으면 여러분들 이제 그 한 장짜리 맨 꼭대기 위에 채무불이행 있죠? 채무불이행은 계약 자체가 유효를 전제로 쓰는 얘기죠. 왼쪽은 이행지체, 오른쪽은 이행불능이죠.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채불 문제를 삼아서 이행지체가 아니겠죠. 네? 이행불능을 문제 삼아서, 그죠? 최고 없이 계약 끝내야 되죠. 그래서 무슨 해제하고 법정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하고 손해배상 문제로 끝나면 되죠. 매수인의 재산권 채권이 채불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 거죠.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을 때는. 근데 매수인 잘못으로 화재가 났다. 갑은 채무자, 채권자?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 뭐예요, 이 사람? 채무자지. 아니, 뭐가 불난 거예요, 지금? 돈이 불난 게 아니고, 돈을 제때 주느냐, 못 주느냐, 그게 아니고, 재산권 문제 생겼으니까, 갑은 채무자죠, 매도인이. 잘못 없죠? 채불이다, 아니다? 채불 아니죠. 이때 잘못 있는 을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행불능을 문제 삼아서 해제할 수 있다면 택도 없는 소리 아니야. 얘가 잘못 있을 때 얘가 이 사람한테 채불 문제 삼아서 법정에 들어가는 거지. 만약 이때는 채무불량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는 무슨 문제가 없는 거야. 여기는 이행지체에 이행불능 이거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해제란 말은 못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갑이 을한테 해제란 말 쓰는 거 아니라고. 얘한테 잘못했으니까 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갑한테 잘못 없으면 채불이 아니니까 이지 입을 쓰면 안 되잖아. 이때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뭐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화재 냈으니까 돈 내놔. 을은 갑한테 재산권 달라면 안 되잖아. 여기는 갑이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없지. 을은 갑한테 재산권 달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재산권이 없으니까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지. 돈 달라면 되잖아요. 돈 달라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대가, 손실, 네? 이걸 위험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자, 대가, 손실, 위험은 다 누가 부담? 을이 부담하면 되잖아요. 잘못이 있으니까. 을이 채무자, 채권자. 응? 채권자 위험 부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둘 다 잘못 없고 옆집 불나거나 낙내로 화재가 났죠? 갑은 채무자, 채권자. 그러니까 매도인이 채무자 이 말 타기가 너무 여러분들이 힘든 거야. 전부 다 어디에만 몰입이 돼 있어서 돈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매도인이 채무자라는 이 말이 굉장히 어색한 거야. 돈이 불난 게 아니고 뭐가 불났어? 채무자 잘못 없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예식 쓰면 채무자는 보란 말이야. 뭐가 아니다? 채불 아니니까 무슨 단어 못 쓰는 거예요. 이행지체라든지 이행불능이라는 단어는 물 건너 갔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없고 을은 갑한테 뭐 달라 할 수 없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손실은 다 누가 뒤집어 써야 돼요.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 갑이 부담해야 되겠지. 이때 갑이 뭐다? 채무자.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여기서 만약에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준 적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반환 받을 수 있죠. 네? 네. 여기서는 잘못이 있으니까 여기는 계약금, 중도금, 네? 네. 중도 반환 받을 수가 없지. 네. 오히려 어떻게 돼요? 돈 나머지 거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 나오는 거예요. 무슨 불능은? 후발적 불능.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 첫 번째 것은 누가 불을 냈다. 응? 그래서 매도인께서 첫 번째는 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매수인이 잘못해서 화재 내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제3자가 불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부담하고 위험 부담하고 여기 이행불능이 제목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불능은? 후발적 불능은 갑기 없고 을기 없고, 갑기 없고 을기 있고, 갑기 있고 을기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가면은,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280페이지 가시면은 타이틀 제목이 위험 부담이 나와요.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나오면 후발적 불능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근데 위험 부담이 나오면, 자, 갑기 없고 을기 없고, 갑기 없고 을기 있을 때 위험 부담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281쪽 가시면은 타이틀 제목이 가로 1번이 원칙 무슨 주의? 채무자주의. 요거는 갑귀 없고 을귀 없는 거죠. 이게 제3자 불이에요. 무슨 불? 후발적 불능이 제3자 잘못으로 또는 낙례로 화재가 났을 때 갑도 귀 없고 을도 귀가 없다. 그럼 갑은 을한테 대금 달라 할 수 없죠. 을도 갑한테 재산권 달라 할 수 없죠. 결국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 갑. 그게 뭐라 한다? 갑 위험 부담. 왜 갑이 채무자예요? 재산권 이전 채무자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책은 다 떼어놓고 있습니다. 귀책 사유 없는 불능이죠.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을 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후발적 불능 별표하시고 후발적 불능 경우에 한해서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된다. 아까 원시적 객관적 몽땅 불능일 때는 무슨 문제? 계약 체결상 과실이 문제되지. 위험 부담과는 관계가 없죠. 자, 효과 위에서 지나서 가로 4번에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들어가죠. 네? 을 위험 부담이죠. 자, 시작되는 단어가 채권자 잘못 있죠. 이 채권자가 누구요? 을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을 수령 지체 중 양쪽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다면 어차피 을한테 잘못 있죠. 그러니까 귀 없는 갑은 귀 있는 을한테 돈 달라 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뭘 같이 하나 기억하면 좋아요. 아, 갑한테 잘못 있을 때, 을 잘못 없을 때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불이행? 그러니까 거기 가로 1번이 제3자 불이고 가로 4번이 매수인 불이야. 그럼 무슨 불이 하나 있어야 돼요? 매도인 불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불을 내면 매도인이 만약에 뭘 내면 불을 냈다면 그건 무슨 부담이 아니고 위험 부담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 들어가서 이행 불능 문제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행 불능은 어딘지 아시죠? 285페이지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285쪽 가로 2번에 이행 불능 해제권 발생 있죠. 1번 채무자 잘못으로 이행 불능이죠. 이게 누가 불낸 거예요? 매도인 불, 갑귀 있고 을귀 없을 때 쓰는 용어아니에요. 책은 몽땅 떨어졌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후발적 불능 거기다 기억해 의미가 없지. 오른쪽 잡아야 이거. 볼까요? 전전, 양약, 효력이 생긴다. 어떻게 생겨요?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무죠? 쭉쭉 내리는 게 뭐예요? 출연. 여기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게 이거 아니에요? 채무불이행 아니에요? 양쪽 기 잡으시고 왼손은 이행지체자. 오른손은 뭐예요? 불능이죠? 이제 오른쪽 귀 잡으시고 이게 이행불능이죠? 채무 불이행이다, 이행불능이지. 이게 매도인 불. 무슨 불? 손 떼면서 매수인 불 제3자 불 있다고 가정하세요. 후발적 불능할 때는 오른쪽 귀를 딱 잡으시고 매도인이 불냈다. 채불이죠. 갑귀 있고 을귀 없지. 갑한테 잘못 있으니까 채불이지. 손 떼는 순간 매수인 불. 갑 잘못 없지. 을 잘못 있지. 채불 아니지. 제3자 불은 갑도 잘못 없고 갑 잘못 없으니 채불 아니잖아. 채불이다 아니다. 채불이다 아니다. 채불이다가 누구 불?
매도인 불, 매수인 불, 제3자 불. 책 보면서 읽어봐야 그냥 그때 거기 봐야지 이해하지 이해가 안 되잖아. 여러분 제목과 제목만 연결만 할 수 있으면요 내용들이 다 들어온다니까. 자, 세세한 것은 나중에 맞춰져요. 뭐 한정 후견 개신이 소멸 사유다 그거 나중에 다 이해가 돼. 제목과 제목이 연결 안 되면 계약법은 죽는 거예요. 자, 분리왔어. 후발제 분리 어떻게 하죠? 채불이다 매도인 불. 그러니까 갑 잘못 있고 을 잘못 있다. 갑이 채무자라는 얘기지. 그때 띄면서 채불 아니지. 채불이다 아니다 아니요. 그럼 갑기 없고 을기 있고 갑기 없고 을기 없을 때 갑한테 잘못 없을 때가 채불이 아니다 이야기야. 채불이다 아니다 해보자. 채불이다 아니다. 채불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보세요. 채불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불이다가 뭐예요? 갑기 있고 을기 없는 거. 아니다 아니다는 뭐예요? 갑기 없고 을기 있는 거, 갑기 없고 을기 없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채불일 때는 이거니까. 법정이지 손해배상하면 되는 거고. 채불 아닐 때는 법정이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참 돈 달라면 되겠네. 을이다 다 지가 뒤집어 써야 되겠네. 또 잘못 없으면 서로 달라면 안 되잖아. 그럼 누가 다 갑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화재 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풀렸으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걔한테 하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채불이다 아니다 아니다 원시적 불능이지. 후발적 불능은 뭐라고요? 채불이다 아니다 아니다.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 과실이지. 채불이다는 이행 불능이고 채불 아니다 아니다는 위헌부다. 채불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불이다는 이행 불능이면 이건 뭐다? 위헌부담 위헌부담이고 저쪽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채불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불이다 할 때는 뭐다? 이행 불능. 위헌부담 위헌부담. 을부담 갑부담. 넘어서는 계약 체결상 과실. 화장실 가면서 연습해.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할게.